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모두 즐거운 여행, 안전한 비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중국 무비자 풀리고서 김포 출발로 상하이 항공 비즈니스 타고 상하이 다녀왔습니다. 김포 홍치아오 구간이 김포 하네다와 다르게 가격이 착한데요. 상해의 또 다른 공항인 푸동으로 가는 노선, 인천 출발 푸동 도착이랑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가지고 인천공항 요즘 보안 검색 시간 생각하면 저는 김포 출발로 발권할 것 같습니다. 최저가 기준으로 김포 홍치아오 구간이 이코노미는 동방항공이 20만원 초반부터, 비즈니스는 동방항공이 40만원 중반부터 시작하네요. 김포 하네다 구간이랑 비교를 해보면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항공이 60만원 후반부터, 이코노미는 ANA가 40만원 초반부터 조회가 됩니다. 비교 정리 하나 해뒀는데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색상으로 표시해뒀습니다. 그럼 김포, 홍치아오, 상하이 항공 비즈니스 탑승기 보러 가보시죠. 하늘에서 시작하는데요. 저는 지방에서 살아가지고 김포에서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환승하는 여정으로 발권을 했습니다. 김포공항 도착해가지고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가기 위해 버스로 이동을 했고요. 발권하러 카운터로 왔습니다. 상하이 항공은 동방항공 자회사여서 B카운터를 같이 사용하고 있네요. 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오늘은 비즈니스니까 비즈라인으로 갑니다. 새치기는 역시 언제나 짜릿합니다. 발권을 마쳤고요. 상하이 항공 역시 동방항공과 마찬가지로 스카이팀 소속이라서 칼라운지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12월 첫 주에 갔던 터라 공항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어사이드로 넘어왔고요. 칼라운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포 칼라운지는 인터넷 면세점 수령구역 맞은편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항공사 라운지라고 표시가 크게 되어 있어서 처음 오시더라도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는 한식구인 아시아나 라운지를 지나가지고 칼라운지로 입장을 합니다. 인천공항 라운지랑 동일하게 깔끔한 흰색으로 밝은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음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감 1시간 전이라서 음식이 많이 안 채워지더라고요. 컵라면이 제일 먼저 배치되어 있었고 옆으로는 볶음밥, 감바스, 몽골식 닭구이 이렇게 핫푸드는 3가지가 다였습니다. 그 옆으로 스프랑 샐러드, 컵과일이 있고 맞은편에는 베이커리랑 주류를 포함한 음료가 있었습니다. 칼라운지를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생각보다 먹잘 게 없다는 느낌을 김포에서도 받았습니다. 구경만 하고 나와가지고 게이트로 바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게이트 38번 게이트네요. 아이폰 앨범을 찾아보니 저번에도 38번 게이트에서 동방항공을 타고 상하이를 갔더라고요. 오늘 탑승할 드림라이너 4년 된 녀석입니다. 저는 중국 항공사 도장 중에서는 상하이 항공이 그나마 제일 낫더라고요. 빨간색 치트라인이 인상적입니다. 탑승 시간이 돼가지고 비즈니스랑 티어가 있는 회원 쪽으로 줄을 섰습니다. 보딩패스를 확인받고 브릿지로 향합니다. 김포는 여전히 보딩패스 절반을 찢어가더라고요. 저처럼 보딩패스 모으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아쉬운 순간입니다. 브릿지는 2개인데 L1도어 쪽은 연결 자체를 안하고 L2도어 하나만 연결해가지고 비즈랑 이코노미 다 같은 통로로 들어갔네요. 도어 앞에 신문 서비스를 지나서 탑승을 합니다. 오늘의 제자리 맨 뒷자리 창가열 12알파이고요. 스태거드 타입의 문이 달린 스위트형 시트입니다. 이날 비즈니스 탑승률은 한 70% 정도 태워서 갔습니다. 좌석 좀 보여드릴게요. 중국 항공사 특유의 슬리퍼 주머니랑 담요가 있고 좌석 팔걸이 옆에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수납함 옆으로는 파워 아울렛, NFC 패널, 헤드셋 연결구가 있고 수납함에는 헤드셋이랑 몰이 한 명 있습니다. 은색 레버로 문을 닫을 수가 있고요. 다 구경했으니 기종인증 보잉 787 베개도 있는데 동방항공 로고가 있네요. 그리고 소지품 좌석 안으로 안 떨어지게 조심하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팔걸이에는 또 얕은 수납함이 있고 밥상 아래에 누워서도 컨트롤 가능하게 좌석 컨트롤에 한 개 더 있고요.
밥상도 뽑아서 세팅을 해봅니다. 발 공간은 177cm 기준으로 안 눕힌 상태에서는 발이 안 닿을 정도로 길이는 넉넉합니다. 자석 찍으며 놀고 있으니 핫타오라고 메뉴판을 가져다 주셨고요. 다른 리뷰에선 안 보였었는데 한중 일어 그리고 영어가 병기되어 있고요. 동방항공 로고가 달려있는 게 시그니처 음료라고 합니다. 메뉴를 고르고 있으니 웰컴 드링크를 가지고 오셨고요. 술이 없어서 오렌지 주스를 골랐습니다. 또 겨울이라 겉옷 보관도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중국 항공사는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입국 카드를 쓰려고 볼펜을 요청했더니 동방항공 로고가 있네요. 이 타이밍에 세이프티 비디오가 나왔는데요. 먼저 중국어로 나오고 영어, 한국어 순으로 3번 나왔습니다. 2023년에 탔을 때는 3D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그새 바뀌었습니다. 세이프티 비디오가 나오는 도중에 브릿지가 분리가 되고 푸시백을 하더니 출발을 합니다. 주기장 한편에 있는 하이에어 354 다시 타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보잉 787 야간 김포공항 이륙 출발합니다. AVOD는 전부 동방항공이랑 공용이라 기체도 그렇고 전부 동방항공입니다. 김포에서 상하이 홍치아웃까지는 1시간 30분이 걸리네요. 벨트 사인이 해제되고 기내 구경도 할 겸 화장실 구경을 갑니다. 로션하고 손 세정제 2개만 있는 그냥 평범하고 깔끔한 화장실이었습니다. 기령 4년이니 벌써 더러워지면 안 되겠죠. 나와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벌써 기내 서비스를 하려는지 식탁보를 세팅해주고 있었습니다. 풀플랫 시트가 달린 비즈니스를 탔으니까 좌석도 한번 눕혀봐야겠죠. 이게 제가 자동으로 눕히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건지 기능이 없는 건지 원터치로 눕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영상은 1.3배속인데요. 실제로 완전히 눕히기까지는 약 38초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각도 조절만 가능했고요. 양옆이 접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문이 달린 스위트형 좌석이니까 문 한번 닫아보려고 했더니 작동을 안 해가지고 승무원분에게 문 닫고 싶다고 하니까 좌석 상단에 있는 락을 풀어주셨습니다. 중국 시트 제조사의 스위트형 좌석, 레버를 당기면 반자동으로 문이 튀어나오고요. 열 때는 손으로 수동으로 열어줘야 하는 반자동 방식입니다. 이게 또 끝까지 닫아도 살짝 틈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꽉 닫히지는 않더라고요. 또 창틈 사이로 살짝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맨 뒷자리여가지고 좌석을 찍는 동안 앞좌석 서비스를 다 해주시고 저도 마지막으로 기내식을 받았습니다. 저는 중국식을 선택을 했고요. 메인 요리는 밥이 약간 떡밥이어가지고 새우만 건져 먹었고 나머지는 빵하고 과일, 중국식 냉족발인지 냉수육인지 고기까지 다 먹어줬습니다. 밥을 먹고 있으니 주문했던 시그니처 음료랑 화이트 와인이 나왔는데요. 시그니처 음료가 새콤달콤하고 괜찮았습니다. 먹고 문을 닫고 아늑하게 누워가지고 발 공간 찍는다고 파닥거리고 있었는데 어두워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참 생각보다 좌우가 좁게 느껴졌는데 카메라론 안 당기네요. 잠깐 눈을 좀 붙이고 나니까 착륙 준비를 한다는 안내 방송에 잠을 깨가지고 좌석도 원위치 시키고 착륙 준비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상하이의 인천공항인 푸동공항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약간 한자로 왕자가 생각나는 모습이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건물숲 사이로 고도를 낮추더니 상하이의 김포공항, 홍치아우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하기를 하기 전에 오늘 타고 온 좌석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하기를 하려고 하는데 승무원분들이 자리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공안인지 보안요원인지 모를 뿐이 뭔가 리스트를 체크하시면서 기내를 한번 훑었습니다. 역시 중국. 뭔지 모를 보안점검을 끝으로 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동방항공 자회사 상하이항공 드림라이너 비즈니스 후기였는데요. 상하이항공 기내식은 이코노미가 더 맛있는 것 같고요. 시트는 남방항공의 같은 기종 보잉 787 시트에다가 옷만 달아놓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포 하네다 구간 이코노미 가격에 매력적인 도시 상하이를 편하게 다녀올 수 있어가지고 만족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코노미로 한번 다시 타보던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해당 여정의 복편 동방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